더 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 저희 나우제주 기회 코너, 격주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2주가 참 빠르네요, 시간이. 예. 네. 자, 2주 격주로 저희가 슬기로운 환경생활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왜 슬기로운 환경생활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간 왜 코너가 마련됐는지 약간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지난 시간하고 좀 이어지긴 하는데 네. 환경 교육과 이제 친환경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환경 교육에 대해서 친환경 생활. 맞아요. 이쪽은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고민과 네. 그리고 올바른 친환경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생태 감수성이라는 것과 생태 생활이 이제 생활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얘기 하는데 생태 감수성. 예. 그래. 요즘 조금 느낌 오긴 하는데 아직은 예민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주는 뭐 비도 내리고 그래서 괜찮지만 경기도 서울 쪽은 어제도 보니까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되고 날씨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기 더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기후 위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태 감수성을 좀 키우자고요. 자, 환경교육은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환경교육 관련해가지고는,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이제 환경교육을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을 네.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국가계획도 수립 중이고, 제주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회환경교육 분야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학교 환경교육 분야도 같이 내용이 되고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보면은 사회환경교육과 저희 이제 학교 환경교육은 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센터 같은 이런 기관 단체들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거로 이제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 교육 같은 데서 이제 뭐 수권에 대한, 뭐 물에 대한 이제 네. 학교 교과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내용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뭐 수질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으로서의 물, 그걸 네. 뭐 물 절약도 하고 물 이용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앞서서도 우리 제주 이슈에서도 언급했고, 우리 사실, 서귀포 이 깔대구 유충 때문에 네. 또 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송악선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학교에서 제대로 같이 결부해서 배우다 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제주의 청정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바로 그냥 자리매김 될 것 같은데 예. 이 환경 교육이 중요한데 실제 우리 생활은 입시 위주다 보니까 예. 환경 교육이 좀 필수 과목이 아니죠. 그런 게 좀 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환경교육은 환경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뭐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처럼 네, 네,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네. 이거는 국영수처럼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입시 위주의 그런 학업을 하다 보니까 네. 환경을 선택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반영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 과목을 전담하는 교사도 양성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 교사들이 이제 일선 학교에서 TO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좀 막 갈등도 생기고 있고 네. 왜 양성은 하면서 이게 아. 이제 TO를 주지 않냐라는 네, 네. 이거는 이제 해결하려면은 방법은 네. 환경 과목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네. 다 같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들으면서 그 교사들도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네. 돼야 될 건데 네. 좀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이런 뭐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환경은 이제 정말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입시 제도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힘들다면
그 환경 점수가 좀 높게 반영이 되면 네. 이게 과목에 대한 관심도나 또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우리 삶과 바로 밀접하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가 슬기로운 환경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초중고 학년별로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메시지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태생활이라고 했던 과목을 저희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에서 이제 네. 강의해 주셨던 그 교수님께서 좀 하셨던 강의 내용인데요. 네. 이게 시기별로 주로 다루어야 될 그 환경 교육의 내용은 좀 다를 거다라는 네, 건데요. 네. 먼저 유아 시기에는 에티켓, 음. 초등 시기에는 이제 감수성, 아. 이제 중학교 시절에는 지혜, 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용기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네, 먼저 알려주세요.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유아 시기의 에티켓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미 유아 시기에 삶에 필요한 규칙이나 구성원으로서의 이제 행동 양식에 대한 대략적인 건 거의 다 습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이제 뭐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기본적인 삶의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행동도 여기서 이 시기에 배우는 거죠. 아니 철저히 배우잖아요. 네, 3살 그렇죠. 머리 8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아 시절에는 정말 그 에티켓 잘 배웠다가 나이가 들수록 괜히 이제 또 바뀌어요, 사실. 네, 그런 맞습니다. 주변 환경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또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네. 그때 이제 뭐 감수성, 공감을 배워요? 제가 거기다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좀 더 했는데요. 네. 감수성이 좀 생태 감수성이라는 생태 용어를 좀 감수성. 많이 씁니다. 환경 네. 감수성, 뭐 네. 생태 감수성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성을 높이는 이유는 그거에 공감하기 위한 그렇죠. 거가 아닌가라는 거죠. 네네. 뭐 뭔가가 위기다, 환경이 위기다, 지금 기후가 위기다, 네. 뭐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초등 시절에는 그런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네. 감수성을 좀 높여가면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중학교 시절 왔을 때의 지혜. 제가 이걸 좀 어렵게 듣긴 했었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친환경 행동이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배우고는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친환경 행동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라든지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서 이런 행동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을 거야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중학교 시기가 아닐까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 인간 말고도 다른 동식물이라든지 무생물이 또 많이 살고 있는데 네. 이 전 지구적인 공동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지구별에는 우리 인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조금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한 시기, 중등 시절.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예,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용기라고 했을 때 좀 막연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학생인데요. 네네. 스웨덴에 이제 맞아요. 16세부터 그 네, 친구가 네. 16세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그게 2018년이었거든요. 네, 지금 네. 이제 18살 좀 됐겠죠. 이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인데 이 친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네.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기후 파업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후 파워. 등교 거부였죠. 난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한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걸로 해가지고 행동을 한 거였죠. 이 친구의 용기가 거기에 이제 딱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네.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그 주변의 반응들도 그걸 할 수 있게 용기를 준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또 이 친구 뭐 유엔에서도 이렇게 뭐 강의하거나 이런 거 보면 네. 저도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이 학생을 보면서 이 환경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이 알고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예. 조금만 더 그런 수업이나 교육이 좀 뒷받침된다면 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예. 네.
제가 이거 네 가지를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 책에서 인용한 거긴 했는데 네. 그 책에서도 이렇게 쓴 거죠. 이 네 가지가 딱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아. 총괄적으로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시기에는 이게 좀 더 부각될 뿐인 거다. 다 공통으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에티켓도 배우고 네. 감수성도 가져야 되고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딱 그 시절에만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공통적으로 다 하지만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더 중점적으로 배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에게 이 교육이 중요한 건지 기억하게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육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우리 학생들 반응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어떤가요? 예,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네. 아주 정반대의 에피소드입니다. 정반대? 네, 궁금해요. 네. 하나는 이제, 먼저 좀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교내 고등학교였는데요. 제가 막 그렇게 말을 썩 잘하고 강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애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그래, 어느 정도는 나는 좀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학교를 갔었는데,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반 이후 되니까, 앞에 있는 한 3, 4명 정도만 눈에 강의를 듣고 초롱초롱하고요. 있고, 예. 네. 나머지는 진짜 다 자는 거예요. 너무 인사성이 밝군요. 다들 제가 거기서 그 그래가지고, 인사만 하고 있었군요. 네, 내가 뭔가를 좀 바꿔야겠구나. 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 네. 이후에 좀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서 이 시기는 아니긴 했지만 생태 감수성이라는 게 그 네. 시기도 좀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거에 좀 관심을. 우리가 감수성을 높이고 공감하지 않으면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던 거고요. 남의 얘기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네, 학생들은 그렇죠. 지금 네. 입시나 공부가 더 중요한데 뭐 이거 환경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라는 예. 그런 공감, 생태 예. 감수성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를 것 같네요. 요즘 분위기는. 예. 네. 또 극단적이니까 다른 네. 또 분위기는 어떤 또 모습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네. 덥시 학교라고 해서 아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서늘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군요. 육지의 대안학교인데 네. 분원으로 제주에서 이제 중3 과정을 1년 살기를 하는 거예요. 중3 과정이 네.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원래부터가 좀 환경적인 거에 관심도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좀 환경적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좀 이미 있던 친구들이긴 했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 저희 센터 강사님들이랑 해가지고 토론회를 좀 했어요. 이제 저희 센터 강사님하고 섞어가지고 한 3개 조인가로 나눠가지고 네. 한 5명 정도씩 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한 걸 발표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에 관한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구상에는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예, 동식물들도 살고 있고 하는데 그때 에너지에 뭐였냐면요. 동물권에 대한 거였어요. 동물권.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고 뭐 이런 게 그 이미 거기에 생태계가 갖춰져 있던 그 동식물들한테는 그 권리를 다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인간을 위한 에너지 생산이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거였는데요. 거기서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인간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전 지구적 공동체의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친구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네. 해줬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감명 있게 좀 그 행사를 진행했던 좀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러네. 이 환경 교육도 단지 우리 말씀하셨던 거죠. 사무장님 말씀처럼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이번 기회에 고민하셨겠어요. 예. 아이들의 반응을 보시면서도. 예. 네. 좋은 또 기회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뭐 밀고 쳐들고 들어와서 너 나가라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요새 말로 헐일까. 그 친구들, 동물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순간 딱 드네요. 그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네. 예. 어. 딱 우리가 집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집이 막 무너지고. 그 불도저 같은 거나 네. 전기톱이나 이런 거 가져서 우리 집이 무너지는. 근데 그거를 비유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네. 오랑우탄이나 그런 숲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은 거기에 집이었는데 그렇죠. 인간이 들어와서 그렇게 부셨다라는 네, 거를 네. 그런 식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같이 보면 또 많이 느끼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슬기로운 환경생활이니까 이 기획 코너가요. 우리가 가정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행동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겠지만, 그래도 이
친환경 행동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나부터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뭐 숙제 아닌 숙제처럼 맞아요. 뭐 집에서 미션 해보자. 주셨어요. 네, 네네. 집에서 해보자라고 저 한 게. 해봤어요. 네. 물론 제가 주말에 좀 캠핑 다녀오면서 음. 집안을 좀 비웠거든요. 저 플러그 다 뽑고 가고 예. 다 끄고 가고 예. 해봤거든요. 네. 그 대기 전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하는 집과 안 하는 집의 그래요? 차이는 네. 전기세가 한 10% 정도 차이 나요? 5만 원 만약에 우리 집이 전기세를 낸다고 하면 네. 우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5천 원 정도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그게 또 1년이고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게 한 네. 집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크다라는 거죠. 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사자. 전자제품을 살 때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솔직히 1등급 제품이 좀 비싸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전기세로 할부금 낸다라는 셈 치면은 네.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냉장고의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1등급은 뭐 370kWh 정도를 사용하고 5등급은 뭐 588kWh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거의 좀 2배 가까운 수치이긴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전기세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해도 2배 가까이니까 충분히 1등급을 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세로 그게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처음에 살 때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 멀리 본다면 이 차이가 크네요. 돈 액수도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탄소 인증, 네. 친환경 등의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또 그거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는데 전등 같은 경우 우리가 LED 등을 사용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LED 등의 같은 전등의 경우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한 개를 1년 사용 시에 117kWh 정도를 절약할 수 있대요. 이게 느낌이 참 안 와요.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이거 정도면은 소나무 18그루 정도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등의 경우 친환경 예. 제품을 사용하면 예. 소나무 18그루 보존 효과 예. 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무슨 얼마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게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제가 또 지난번에 말했듯이 안 쓰는 전등을 끄고 다녀라. 네. 또 TV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수시로 막 변경을 하는 건 전기를 막 소모한다라는 거죠. 네, 아주 작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TV 소리도 아주 크게 하면은 그것도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라는 소리 거죠. 키우는 것도 전기를 많이 써요? 네,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사용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을 좀 맞아요. 쓸데없이 여닫지 않아.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이 잔소리 들었어요. 쓸데없이 열고 닫지 말라고. 네. 그리고 냉장고를 사용할 때도 냉장실은 네. 한 60% 정도만 담아라 라고 네. 하는 거예요. 냉미가 순환을 돼야지 되는 거고요. 아. 냉동고는 그 대신에 100%를 막 채워라 라고 하는 냉동실을 꽉꽉 채우는 게 더 네. 좋네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냉장실은 조금 비우는 게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할 때도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한번 대기전력 측정기라는 걸로 한번 봤던 건데 우리가 완충되고 나서도 계속 그게 꽂아져 있으면은 전기를 계속 상당량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밤에 자기 전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 충전기를 뽑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100% 충전된 이후에는 걔는 이제 대기 전력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100% 되고 나면 이왕이면 빼놓는 게 되겠네.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저도 저는 세탁기 꽉꽉 채우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한 번에 꽉 채워서 세탁하는 게 더 좋다면서요. 네.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게 물 절약도 마찬가지고 전기 사용도 꽉 채워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쓰레기야 물론 또 그렇겠네요. 네. 이게 쓰레기 문제는 제주도가 특히 심각하죠. 네. 제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걸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네. 현재 쓰레기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거는 요일별 배출제가 있잖아요. 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합쳐져서 이제 다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불편함 이게 좀 이의제기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는 열심히 분리배출한다. 근데 수거해서 가져가서는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같이 있고 그걸 보면은 실제 그랬어요. 쓰레기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놓고 그게 이제 자동화 시설을 갖춘 거죠. 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 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 선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일에 맞춰서 하나만 버리니까 그걸 가져오면은 그것만 이제 네네. 거기에서만 이제 분리를 하면 되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생각할 땐 처음엔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요일별 배출제가 지금 한 2번인가 3번의 정책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도민들이 좀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좀 느슨해졌는데 이 느슨해지면서는 별반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겠지만 효과는 좀 미미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네. 좀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일별 배출제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지만, 네, 좀 함께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네. 자, 오늘 이제 슬기로운 환경생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환경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짧게 소개 하나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아, 유튜브에 네, 이제 네, 네.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런 영상 시청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증 이벤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교육도 받고 그런 행사도 참여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아,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예. 여러분 꼭꼭 검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국장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